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오늘 신형 G90 시승하는 날인데요. 첫 시승은 이렇게 뒷좌석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쇼퍼 드리븐, 기사를 두고 타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이거는 이제 쇼퍼 드리븐으로 일단 행사장까지 가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모는 건데, 뒷좌석부터 이렇게 앉아봤는데 뒷좌석이 아주 좋습니다. 승차감도 지금 계속 막히는 구간이고 그래가지고 승차감을 제대로 느껴보지는 않았는데, 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몇 가지 좀 울퉁불퉁한 길도 지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좋습니다. 이거 안 좋게 만들면 더 이상한 거죠. 당연히 좋게 만들어야지. 일단 좋네. 도착해서 직접 몰면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뒷좌석은 좋습니다. 미디어 오토. 마사지 좋아해? 마사지 지금 되고 있지 않아? 스포츠 마사지 좋아요. 스포츠 마사지? 오. 여기서 여기 바로 올리고. 참고로 저희의 요 시트 컬러는 보르도 브라운 투톤입니다. 거의 이 컬러로 하실 것 같아요. 이 컬러가 검은색, 회색, 약간 짙은 회색, 그 다음에 이 카멜, 낙타 색깔이 있는데, 이게 그냥 제일 무난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보르도 컬러,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나무 같은, 이게 나무가 아니고 나무 부스러기, 목공소나 이런 데서 쓴 나무, 폐나무들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텍스처를 낸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지를 압축을 해서 만든 나무 무늬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게 제네시스 G90의 마우이 블랙, 그러니까 완전 검은색, 반짝이 같은 거 들어가지 않은 완전 검은색인데, 이게 약간 그 정통 세단의 느낌이 나잖아요. 예전부터도 세단 그러면은 검은색, 그리고 검은색 중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약간 반짝반짝 들어간 검은색이 많이 유행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요런 진짜 솔리드한 검은색은 그 약간 옛날 차 느낌, 전통적인 클래식카 느낌이 나서 이제 이런 거 적용한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이런 컬러를 썼던 게 클리어 코트라 그러죠. 이제 투명 페인트를 보통 검은색을 칠한 다음에 다시 요즘에는 많이 올리지만, 예전에는 사실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레탄 페인트 검은색으로 그냥 칠하고 끝냈어요.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막 융 돌려가지고서는 광 내고 막 이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아주 검은색 광을 아주 은은하게 깊이감 있는 광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컬러예요. 정통 세단의 느낌이 나게, 클래식한 느낌이 나게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제네시스 G90의 이 컨셉을 좀 잘 살려주는 컬러 같습니다. 기존 EQ900에 비해서 좀 직선을 좀 많이 쓰고, 굵직굵직한 선들을 많이 써서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거든요.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그 전통 세단의 느낌에 이런 두 줄 램프라든지 이런 첨단 느낌을 내서 첨단과 전통이 융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냈는데, 이 검은색 요 느낌이 상당히 잘 나네요. 여기는 좀 에어로다이나믹이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약간 스포티한 느낌으로 엣지를 딱 세웠지만, 요 밑에 이 트렁크 이쪽 부분을 요렇게 깎아내서 뒷부분을 딱 보면은, 뒤에 딱 쫓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와이드하고 바닥으로 딱 깔려서 가는 듯한, 깔려서 안정적으로 가는 듯한 정통 세단의 느낌을 많이 냈죠. 이 세단의 안락한 승차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뒷부분이 좀 가라앉아 보이고 약간 요트 느낌이 나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요트가 뒤에는 딱 가라앉아 있고 앞에 딱 세우고서 막 가는 그 요트 느낌을 내기 위해서 뒷부분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데, 이렇게 깎아내면은 이 가라앉는 느낌을 잘 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프레스티지 세단을 봐도 예전부터도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디자인이 꽤 많았어요. 요 브라운 컬러 느낌도 상당히 좋네요. 가죽은 가죽 색깔일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이제 신문 압축해서 만든 나무 느낌으로 만든 게 이제 여기 들어가 있네요. 여기 잡지꽂이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깊이는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그냥 손바닥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깊이라서 그냥 요 정도, 주간지나 신문 정도를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는 요 정도의 공간입니다. 깊지 않아요. 이 정도만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버려진 공간을 아주 재치있게 잘 살려낸 것 같아요. 이제 가죽의 소재감은 거의 정상급, S클래스에 거의 뒤지지 않는 급이고요. 이런 데까지도 지금 다 가죽으로 감쌌어요. 이제 차의 만듦새나 소재감이나 이런 CMF라 그러죠. 컬러, 머티리얼, 피니싱. 요 CMF 쪽은 거의 세계 최정상급 올라왔습니다. 세계 정상급 회사에서 일하던 디자이너들 다 데리고 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죠.
문짝만 잠깐 보고 갈게요. 문짝. 예, 문짝은 뭐 그레이존까지 깔끔하게 잘 만들었네요. 예, 문짝 마감은 이것도 뭐 거의 S클래스급. 이제는 차 만드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세계 탑 클래스 다 배웠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는, 몰라서 못 만드는 거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문이 자동으로 닫히죠. 여기서 여기를 터치를 하면은 문 자동으로 닫힙니다. 열 때는 이렇게 열고, 그리고 안쪽에서 열 때는 이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 버튼 누르면 닫히기도 하는데, 이제 문을 닫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저기 지금 센터 콘솔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도 닫힙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도 닫히고, 이 버튼을 눌러도 닫히고, 겉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닫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요 디테일이 좀 인상적이잖아요. 요 디테일. 양쪽에서 나오는 요 디테일. 요게 이제 약간 날개를 형상화한, 날개를 딱 펼치고 있는 거를 형상화한 거고요. 여기에 지금 트렁크 열리는 버튼과 저 조명 조절 장치 버튼이 있는데, 요런 거 조금 좀 뜬금없긴 하죠. 여기 이제 고민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형상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뭔가를 되게 중요한 거를 넣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나온 모델에는 그냥 요 버튼이 들어가고요. 하반기에 저기에 좀 다른 버튼들이 들어갈 것 같다는 그런, 하반기에 이제 그 자율주행 3단계 뭐 이런 게 되면 저기에 무슨 다른 시그널을 내거나 뭐 이런, 그것도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좀 좋은 차들 타보면은 나무 느낌, 우드 그레인, 그 다음에 뭐 카본 장식,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약간 좀 성의 없다 그럴까? 너무 뻔하고 너무 다들 아는 그런 소재였는데, 이번에 제네시스 G90에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다 깨는, 그러니까 그냥 나무도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구리를 여기다 이렇게 뿌려서 만든 느낌이라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냥 나무 느낌이 아니고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롱일 베이스 모델은 똑같은 컬러인데 이제 클리어 코트, 요 검은색을 칠한 다음에 투명 페인트를 한 번 더 칠하는데, 요거는 2번을 칠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위에 거와 요 밑에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요게 조금 더 깊이감이 있고, 이 투명 코팅이 조금 더 두터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컬러도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시승차 중에서는 몇 가지 없는 컬러들이 있더라고요. 태지먼 블루 같은 경우는 뭐 제네시스에서 기존 G80이나 이런 데서 많이 썼던 컬러인데, 오늘 시승차에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G90의 그 외장 디자인을 설명을 하는 코너인데, 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할 때 이렇게 쓰는 게 크레이예요. 크레이. 공업용 찰흙이죠. 찰흙이랑은 조금 다른 황 성분이고, 요게 처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오븐에 넣으면 요게 약간 녹아서 찰흙처럼 이렇게 막 말랑말랑하게 됩니다. 말랑말랑하게 한 거를 이렇게 손으로 여기다 이렇게 이제 딱딱 묻힌 다음에 이제 요런 걸로 요렇게 깎아서 요런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앞쪽에 요거는 디자인 모업이기 때문에 좀 실제랑은 좀 다른데, 요게 양쪽에 있죠. 요거 양쪽에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라이다 센서로 많이 혼동을 했었는데, 그냥 레이더 센서입니다. 레이더 센서. 그러니까 앞차와 거리를 감지하는 센서인데, 이거는 하나만 있으면 되죠. 앞차와 거리를 하나만 감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만 넣으면 돼서, 다른 자동차 보면 여기에도 있었고 보통 가운데 딱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디자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다 못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넣었는데, 한쪽에만 넣으면은 양쪽이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한쪽은 좀 더미로 해놓은 겁니다. 이쪽이 진짜인지 이쪽이 진짜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쪽만 진짜고 한쪽은 더미로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는 라이다 센서까지 들어간 자율주행 3단계까지 되는 그런 G90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때는 그 라이다 센서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양쪽에 들어가서 요쪽으로 120도, 요쪽으로 120도, 요거를 하면은 이제 앞쪽에 거의 180도 이상을 3차원으로 감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다 센서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자율주행 3단계까지 되는 게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통판넬로 이 크램쉘 후드, 크램쉘 본닛을, 폭이 2m가 넘는 알루미늄 판을 찍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핫스탬핑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보통 우리가 차 찍어낼 때 프레스를 4번 정도 찍어내거든요. 근데
요거는 5번 찍어내서 유리한 곡선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냥 알루미늄 판을 찍어내면 되지 뭐 이게 어렵냐,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철판보다 알루미늄이 열 수축, 열 변형, 그리고 프레스를 찍어낼 때 변형이 훨씬 더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변형 범위까지 다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커다란 패널을 만드는 거는 사실 자동차 회사들이 잘 못합니다. 그 조그만 패널 같은 거 만드는 거는 조금 오차 범위가 있어도 어느 정도 오차 범위 안에서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패널에서 알루미늄으로 뭔가 했는데 열 수축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큰 부품은 열 수축 되면은 막 2, 3mm씩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차 범위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시해 놓은 요것도 초반에 불량이 나서 이제 못 쓰게 된 거 지금 여기다 전시해 놓은 건데, 그 정도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커다란 걸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아무도 와닿지가 않죠. 근데 디자이너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걸 어떻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지? 약간 놀라게 되는 그런 부위예요. 자, 요게 헤드라이트를 키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헤드라이트를 켰을 때 방향지시등을 넣는다. 예, 그러면 반만 방향지시등이 되네요. DRL은 하나 건너서 하나가 DRL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여기서 턴을 키면은, 예, DRL이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33mm에 저렇게 다재다능한 라이팅 기술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다는 게, 여기 안에 지금 여기 안에 LED가 한쪽에만 한 90개 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내고 또 여러 가지 각도로 빛을 막 보내주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근데 33mm 안에, 예, LED도 넣고 그거를 반사시켜서 멀리 보내고 가깝게 보내고 주황색도 나오고 이렇게 다 있다. 이거 기술이죠, 이거. 여기 쉬운 기술이면 다들 33mm도 했을 텐데 33mm로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 요런 거는 이제 기어 다이얼을 이렇게 만든 3D 모업인데, 이거 3D 프린터로 뽑아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채택이 된 안 같은데, 예, 참고로 제네시스 G90에는 크리스탈 스피어는 안 들어갔습니다. 예, 제네시스 GV60에 들어간 이렇게 뒤집히는, 예, 기어 노브가 이렇게 뒤집히는 거는 전기차에서만 씁니다. 전기차는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시동이 안 걸렸을 때는 이렇게 뒤집혀서 아예 변속이 안 되는, 시동이 안 걸렸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내연기관차는 시동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크리스탈 스피어는 전기차, 전동화 모델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분리를 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디리릭. 자, 출발하기 전에 우리 누님부터. 되게 좋은데? 서라운드 모드가 심포니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저기 누님 보스턴 심포니홀 가셨네. 우리 누님 저 보스턴 심포니홀. 보스턴 심포니 가보셨어요? 아이, 뭐 가봤지 보스턴. 에, 음식점 아니야, 음식점 이름? 띠링. 후륜 조향이 되는 느낌이 조금 나네요, 진짜. 이렇게 우회전할 때 약간 뒤에가 나가는 느낌이 나지. 이거 이렇게 나잖아, 이렇게 네. 뒤에가 네. 꼬리가 왔다 갔다 거리는 듯한. 뒤에서 해주는 느낌. 뒤에서 해준다고요. 뒤에서 해주는 느낌, 이런 말이 어딨어. 이런 이 다수가 보는 이런 우리 가족들도 보고 그러는데 뒤에서 해주는 느낌이라 그러면 어떡해. 펀치력은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따가 저희가 제로백을 하면서, 예, 펀치력이 아주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엔진은 상당히 부드럽고 소음이라든가 바닥소음 이런 것들은, 예, 흡음재 뭐 이런 거는 잘 돼 있습니다. 여기 타고 오면서도 느꼈지만 흡음재, 방음재 뭐 이런 거는, 예, 거의 최고 수준. 신형 G90의 포인트는 승차감이네요. 사실 엔진 파워트레인은 그냥 기존 거 그냥 쓴 거잖아요. 그건 느낌적으로도 별 차이 없어요. 승차감이, 네, 승차감 만드는 사람들만 막 붙어가지고 막, 와, 아유, 이거 S클래스 안 부러운데 진짜 이 정도면?
일단 도로에 울퉁불퉁한 굴곡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드럽게 이렇게 눌러주는 이런 능력은 뭐 S클래스급에 뭐 근접했습니다. S클래스 느낌이 어느 정도 날 정도로 승차감 좋다라고 할 정도로 해서 S클래스에 근접한 승차감 보여줍니다. 근데 과속방지턱은 S클래스보다도 더 잘 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으니까 약간 물침된 승차감도 아니에요. 뭐 잡아주는 거는 좀 꼼꼼하게 잡아주는 것 같으면서도 부드러워. 와, 과속방지턱을 넘고 나서 동작이 예술이네. 딱 넘고 나서 보통 출렁해서 한 번에 딱 잡잖아요. 근데 이게 출렁도 안 해. 넘고 나서 그냥 딱 그냥 가. 여기서 세다. 과속방지턱은 제일 최고인 것 같은데, 과속방지턱은? 와, 역시 과속방지턱의 나라에서 나온 차답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야, 와, 과속방지턱에 특화된 세단입니다. 예전에 그 국산차에 적용된 에어 서스펜션 차 타보셨나요? 에쿠스 타봤는데 그때 느낌은 에어 서스펜션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딱 하고 탔는데 에어 서스펜션을 넣기 위해서 현가 하질량이 너무 많이 증가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어려운데, 바퀴에 붙어있는 덩어리들이 큰 덩어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느낌이 들면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뭔가 울퉁불퉁한 길을 달 때 뭔가 덜렁덜렁 거린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승차감 조금 좋아졌는데 승차감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바퀴에 뭔가 기기장치가 많이 들어가니까 뭔가 덜렁덜렁 거린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S클래스를 타도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면은 뭔가 기계장치가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에어 서스를 넣는데도 그런 느낌이 그렇게 들진 않아요. 부싱을 좋은 거를 써서 그런지 뭔가 덜렁덜렁 거리는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와, 과속방지턱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한번 타보셔야 됩니다. 과속방지턱, 이게 정답이야. 이거는 S클래스 개발하시는 분들도 한번 와서 한번 타보세요. 이거는 코너에서 한쪽으로 쏠려서 넘어도 잘 넘네. 피트 피니쉬도 끝내줍니다. 잘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자동차 만드는 기술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몇 초? 5.88. 5초 88. 오,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같은 파워트레인이 들어간 380마력 3.5L 터보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간 G80 스포츠가 6초대 초반 나왔거든요. 차가 도 무거워서 저는 6초대 중반 정도 나올 줄 알았더니 더 잘 나왔네요. 몇 미터? 38.8m. 제동거리는 조금 노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게가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딱 밟자마자 조금 제동 느낌은 그렇게 즉각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았어요. 도로 바닥에 이렇게 딱딱딱딱 줄 거는 거, 그거 들어갈 때 팍팍팍팍팍팍 소리 나는 거, 요것도 좀 작아요. 코너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 무게가 있기 때문에 코너링이 아주 쫙쫙 먹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대를 이렇게 돌려도 약간 한 박자 쉬고 머리가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승차감 위주의 세팅이기 때문에 핸들을 급작스럽게 조작을 해도 조금 한 템포 늦게, 한계로 몰아붙일 때도 한 템포 늦게 머리를 틀어서 그렇지 조작성이 떨어지거나 핸들링이 돌아갈 때 불안해서 뭐 뒤가 날아가는 것 같거나 뭐 이런 불안한 느낌은 없습니다. 묵직하게 딱 낮게, 마치 요트가 쫙 방향선회를 하는 것처럼 묵직하게 정교하게 돌아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그냥 이렇게 계속 직선으로 이렇게 손을 놓고 가면은 이제 운전대 잡으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운전대 핸들 잡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운전대를 잡은 걸로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가 통하고 있는 거를 감지를 해서 잡는 거고,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직진에서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운전대 잡으라 그러면은 직진인데도 약간 흔들어 줬어야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불필요한 동작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잡는 걸로만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드라이빙 어시스트 하는 요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게 이제 자율주행 레벨 3 뭐 요런 것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뭔가 기본적으로 좀 그 아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드라이빙 어시스트 장치들의 능력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자, 저희 이제 시승 다 마치고요. 여기 복귀를 했는데 몇 가지 놓친 거 있어서 마무리하면서 좀 몇 가지만 해볼게요. 여기 철판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알루미늄이고 여기는 플라스틱이에요. 여기가 플라스틱이어야만 이 렌즈나 요런 것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어야만 요 두 줄 램프를 깔끔하게 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장치들도 깔끔하게 넣어야 돼서 여기서부터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알루미늄. 예, 붙질 않아요. 근데 이제 차체는 철판, 문짝은 알루미늄. 요 차체, 요거는 철판이죠. 요건 고장력 강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알루미늄. 경량화를 위해서 도 쪽은 열리는 거는 다 알루미늄. 그다음에 요런 차체는 철판.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놓친 게 뭐가 있을까요? 요것도 특별, 요거 얘기 안 했었잖아요. 라디에이터 그릴을 지금 요 격자형, G 매트릭스 패턴이라고 하는 요 격자형 요게 두 개로 겹쳐져 있잖아요. 마치 석쇠를 이렇게 겹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게 이제 디자이너 의도가 격자를 너무 촘촘히 쓰면은 요 느낌이 잘 안 난다는 거죠. 요 격자 무늬가 좀 부각이 되려면 이 격자가 어느 정도 좀 듬성듬성 돼 있어야지 격자 느낌이 나죠. 너무 듬성듬성하면 안에가 너무 들여다 보이잖아요. 안에가 너무 들여다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레이어를 두 개를 겹쳐서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을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설명 놓친 게 딴 거 없나요? 딱히 뭐 없는 것 같고, 요거 정도 놓친 것 같은데, 여기 수납함 요거 열면 여기 선글라스 케이스 딱 넣을 수 있는, 안경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케이스가 여기서 여기 버튼 누르면 열리는 거, 요거 상당히 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요거 이 자동으로 닫히는 게 힘이 꽤 세요. 자동으로 닫히는 게 이 정도야. 뭐 사람을 누를 정도의 힘이에요. 이 자동으로 닫히는 버튼을 제가 지금 닫히는 버튼 누르잖아요. 꽤 힘이 셉니다. 이 전동 모터 힘이.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당기면은, 요걸 당기면은 문짝 수동으로 여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는 앞문짝이나 뒷문짝이나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당기면은 문짝이 열리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트렁크 넓이를 아까 제가 잠깐 재봤는데 기존의 제네시스 G90, G90보다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S클래스보다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 좁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넓이 요 정도고, 바닥을 들치면은 스티로폴로 이렇게 한 단이 돼 있고, 그 밑에는 그냥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요 정도가 이제 수납 공간인데, 트렁크 수납 공간은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기존 G90의 가로 넓은 쪽, 여기 넓은 쪽 143cm였거든요. 그리고 골프백을 이렇게 세로로 넣으려면 130cm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30cm 이상은 돼야 되는데, 기존 거는 그거보다 좀 넉넉하게 143cm였거든요. 근데 재보면은 135cm 나옵니다. 135cm. 135cm면은 골프백 넣으면은 조금 꽉 차는 정도. 골프백 들어가긴 들어가요.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로는 130이 안 나와요. 세로로는 못 넣습니다. 왜냐면 길이로는 113cm. 기존 모델은 이게 111cm라서 2cm 늘어나긴 했는데, 여기 2cm 늘어난 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여기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여기 좁은 데가 기존에 95cm였는데 지금은 85cm. 많이 줄었죠. 기존에 95cm였는데 85cm, 10cm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면서 여기 바퀴 위쪽에 공간을 조금 더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85cm밖에 안 나오고, 높이는 50cm. 그러면은 요거는 비슷해요. 기존이나 뭐 비슷합니다. S클래스에 비해서 폭이랑 요 높이, 요거는 비슷합니다. 근데 깊이가 S클래스가 5cm 정도가 좀 더 깊다. 그리고 기존 G90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요 폭이 넓은 부분이나 좁은 부분이나 폭이 좀 많이 줄었어요. 폭이 거의 한 8cm 정도가 다 줄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차 폭은 오히려 전체적인 폭은 오히려 더 길어졌으면 길어졌는데, 이 안에가 줄어든 거는 안에 흡음재나 뭐 이런 안에 내장재 이런 것들이 조금 두툼해졌고, 그리고 바퀴 쪽에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후륜 조향 장치 같은 게 들어가면서 바퀴 쪽은 좀 안에 기기 장치가 많아져서 요 트렁크의 안쪽 넓이가 조금 줄어든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주유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뭐 안에도 다 정리가 잘 돼 있고, 요 정도면은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보여드리지 않았나 생각은 드네요. 부족한 게 있으면은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차를 조만간 또 빌리는 대로 그 댓글 남겨주신 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네시스 G90 시승회에서 지금 한 2시간 남짓 정도 타봤는데, 요 2시간 정도 타본 느낌 요 정도까지만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 미디어 오토